지역에서는 지금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규제 지역 해제가 되지 않나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6월 말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지역 해제 논의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부룡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현재 정부가 규제를 완화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지금도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해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또는 해제를 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굉장히 소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오르는 곳도 있고 내리는 곳도 있지만 규제 지역을 이제 지정하는 요건에서 필수 조건이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작년 하반기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 곳은 해제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다 해제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필수적인 요소가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사실 요즘에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아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되게 높고 여기에다가 최근 뭐 작년 한 9월, 10월 이후부터는 집값도 역시 상승세가 굉장히 주춤했잖아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거의 모든 지역이 지금 말했던 필수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들을 오히려 반대로 풀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그쪽에서 판단하는 데는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성적인 부분이 바로 혹시 풀어줬다가 시장 불안이 생기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이제 그동안 이제 풀어준 곳이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풀어주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규제 완화를 했는데 여기다가 덧붙여서 풀어주게 되면은 혹시 불이 붙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더라도 소폭 풀어주거나 아니면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언급되는 곳이 대표적으로 세종과 대구가 있는데요. 세종은 얼마 전 저희 영상에서도 정상 거래는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반토막난 거래가 나타났고, 대구 같은 경우는 아예 청약에서 대거 미달 행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지역만큼은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가장 지금 폭락을 했다 뭐 이렇게 지금 신문기사에 나오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세종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이전에 상승률이 전국 1위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게까지 오르는 곳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지난 투자 기간 동안에. 그 정도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조금 조정 기간이 발생되는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더구나 세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 지역이 그동안 호재가 되게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대전도 있거든요. 세종이 움직이거나 세종이 조금 불안해지면 대전도 또 영향을 받는 게 있어서 정성적인 측면에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세종 부분을 건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분양도 되게 많이 나왔고 앞으로 물량이 되게 많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더구나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워낙 많이 죽었기 때문에 풀어줄 수 있는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좀 우려가 되는 게 대구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지방권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뭐 전북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전북이 상승률 1위라는 얘기까지도 봤던 기사가 있는데, 전북 바로 옆쪽이 경북이거든요. 이쪽 지역에 영향이 분명히 있고 투자자들을 자극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조정 지역을 해제하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풀어준다라고 하면 아마도 수성구는 안 풀어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구하면 수성구니까. 근데 대구 지역 자체가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역이 조정지역이니까 그 중에서도 시장의 불안에 영향을 줄 만한 수성구보다는 외곽 지역에 있는 나머지 구들 일부 지역을 해제하는 식으로 일단 먼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구의 분위기를 좋아질지 나빠질지 또는 상황을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수성구를 풀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지, 지금부터 뭐 대구 지역을 다 풀어준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대구가 조정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일단 만약 대구 전체 지역이 조정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일단 먼저 한 몸에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지방장 쪽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서울 수도권이 워낙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좀 주춤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구 지역이 풀렸다라고 하면 사실 광역시급이잖아요.
광역시급이 풀렸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주변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조금 낮게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 수성구라든지 뭐 달서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이걸 절대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풀어주기보다는 일단은 풀어줬는데 저기를 들어가야 되나? 투자자들이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대구가 어렵구나 하면은 그때서야 조금 더 중심부를 풀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어쨌든 풀어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투자자가 많이 접근을 하게 된다면 사실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투자를 제외한 실거주는 이런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별로 고민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광역시급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 뭐 인구도 좀 부족하고 뭐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사실인데, 광역시급이면 사실 뭐 인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일단 인프라 측면에서도 훌륭한 도시고, 이제 이런 동네에서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가 지금 분위기가 그동안은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분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마 가격들이 좀 많이 떨어지거나 좀 안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겠죠. 오히려 그 기회를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투자자라면 지금 상황에 들어갔다가 1, 2년 안에 나오려고 하는 목적이겠지만, 실거주자는 어차피 거기서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상황 좀 예측해 보시면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사실 어떻게 보면은 침체기가 가장 싸게 사기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투자자들은 못한다 하더라도 실거주자라면 저는 침체 상황이 또는 이제 하락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기회가 되니까 그건 무조건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이제 대구 상황을 보면서 과거에 이제 부산에서 조정 지역이 해제됐을 때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요. 이 두 도시를 두고 어떻게 비교할 점이나 참고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대구에 들어가겠다, 조정적인 해제가 되면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 부산장이에요. 그때와 지금하고의 상황은 비슷해요. 조정적이 해제됐으니까 오르더라. 그 부분은 맞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가 좀 다른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그때는 상승장 초중반부였고요. 지금은 후반부라는 게 가장 크게 달라요. 그때는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지금처럼 많이, 그러니까 지금 실수요자들까지 투자자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는 좀 부족했다라는 거, 그만큼 수요가 덜했다는 거. 더더구나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때 2019년 그때 전후로 할 때는 서울 수도권이 좀 많이 오르고 많은 지역이 조정적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투자처를 찾아야만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 제2도시인 부산, 그 중에서 해운대구가 가격대가 7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과 비교해서 별로 뒤처지지 않는 해운대구라고 하는 가치 있는 동네가 그 정도 금액이라면 이건 굉장히 싸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동네 가격을 올린 거다라고 하는 게 당시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부산도 지정돼 있고 대구도 지정돼 있고 다 지정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많이 들어가서 가격을 올려놨어요. 올려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더 추가적인 돈을 주고 사고 또 더 이상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게 바로 상승 후반부인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조정적인 해제가 됐다라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누군가가 내 거를 1, 2년 후에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좀 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조정적을 해제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조정적을 지정하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조정적을 다 지정해놨다가 일부를 빼는 거예요. 만약 시장이 불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예를 들면 대구라고 한다면 대구를 조정적 해제해서 시장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대구를 금방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간 사람이 속된 말로 딱 묶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그 시기적인 타이밍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승 후반부기 때문에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큰 돈을 바라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거나 또는 그것들을 단타로 하겠다고 들어가는 모습이라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규제가 또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결국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가격이 오르면 다시 재지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을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런 조정적 해제 이후에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과 조심해야 될 부분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모습은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하면 돈을 버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돈을 버는 시장이고 그만큼 수요가 밀려 들어오던 시장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언제부터인가 수요가 점점 빠지거나 또는 수요가 아니라 매도를 해야 되는, 시장에 물건을 공급해야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진 시장이죠. 그런 데기 때문에 직전에 상승장 초중반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되게 위험한 시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적 해제를 하게 되더라도 쉽사리 다시 시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투자자는 결국에는 어차피 투자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사도 돼요. 그리고 조정적이 해제가 된 다음에 또는 상황을 좀 지켜본다거나 이러면서 그 지역 가격들을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될 거고, 가격을 비교한 것 중에서 분명히 그때 굉장히 급하게 내놓는 매물들, 보통 급매물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싸게 사는 것과 그리고 이것들을 조금 더 길게 보유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꿔놓으셔야 돼요. 지금은 단타가 목적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바꿔놓으시고 조금 길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조정적이 다시 재지정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을 검토하시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이게 투자할 만한 곳이냐, 이것들을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